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 아이고, 출근길에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아이고, 지난 주말에 비가 참 많이 왔죠.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전전날에 이제 비가 조금 내렸을 때 흑비가 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그때 차가 노란색으로 변했었는데 이틀 양일간 이 비가 오게 되니까 누렇게 변한 제 차가 이제 다시 하얗게 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좀 비가 좀 강렬하게 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밤에 비가 쫙 쏟아지는 소리가 나서 비가 오니까 또 잠이 잘 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네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 제가 영상을 올렸던 오토스탑이 불편하면 수동 모드를 좀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구독자님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동 모드만 사용을 했는데 수동 모드를 쓰다 보니까 토크 컨버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토크 컨버터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토크 컨버터가 어떤 것인가 라고 이제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이제 토크 컨버터는 보면은 우리의 엔진과 그리고 미션의 제일 앞부분에 이제 장착된 그런 장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자동 변속을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하는 역할은 원동축의 부하, 즉 엔진의 RPM의 증감에 따라서 미션의 동력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변속을 시켜주면서 미션에 계속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토크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토크 컨버터 모양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임펠러 달려 있고요. 그리고 터빈 날개가 달려 있고 요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 꼭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그런 구조입니다. 바로 터보 차저와 모양이 비스무리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 구독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토크 컨버터가 이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댓글을 달으니까 이분께서 말씀을 하시길 맨 처음에 RPM이 상당히 불안정하다입니다. RPM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속 70km 이상의 가속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셀에서 페달을 빼면은 RPM이 급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 또 RPM을 밟으면 급하게 올라가는 현상, 이러한 RPM의 불안정 현상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일정 속도 이상의 가속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페에 이제 이코록스 동호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런 토크 컨버터를 교환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의외로 토크 컨버터를 교체하신 분들이 계시더군요. 일반적인 이 토크 컨버터를 보니까요, 보통 이게 교환 주기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운행 조건으로 운행을 한 차량은 보통 한 10만 킬로에서 12만 킬로 정도에서 교환이 되는 그러한 장비더군요. 근데 보니까 이코록스는 출시된 지 이제 한 3년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한 3년 6개월 됐나요? 이제 그러한 차인데 토크 컨버터를 벌써 이제 교체하신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느끼시는 대체적인 증상, 토크 컨버터가 이상이 있을 때 느끼시는 증상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독자님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RPM이 불안정합니다. RPM이 불안정하고 일정 기어가 변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3단까지만 변속이 되고 그 이상 변속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속 50km의 속도로 기어가면서 서비스 센터까지 갔다 라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신 그런 분들도 계시더군요. 어쨌든 이 토크 컨버터는 여러가지 고장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쉐보레 센터에 전화를 다시 드렸죠.
이게 참 녹취를 하지 못해서 참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통화 내역은 이제 사전에 허가받고 이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깜빡하고 이제 녹음하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어떤 분이 이 수동 모드만 사용을 하다 보니 토크 컨버터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이분이 하고 맨 처음에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딱히 그 고장의 원인을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할 수만은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이 고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장을 한 가지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떤 제조 공정하는 그런 순간에 어떤 사소한 실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뽑기라고 그러죠. 이 수많은 부품을 공급받아서 장착하다 보니까 그 공급받은 부품에 뭔가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러한 미션 계통의 그 고장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급가속, 급제동, 이것은 미션에 아주 치명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급가속하면은 아무래도 미션에 더 많은 무리가 주는 거는 기존 사실이고요. 당연한 그런 결과값이겠죠. 그리고 퍼포먼스 주행을 하지 말아라. 퍼포먼스 주행. 그러면 퍼포먼스 주행이 어느 정도가 퍼포먼스 그 주행 개념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3000에서 4000 RPM을 넘나드는 3000에서 4000 RPM을 넘나드는 그러한 퍼포먼스 주행은 이 미션에 무리를 주게 된다. 미션에 무리를 주게 되면 어떠한 원인이 있냐면 미션 오일의 수명을 단축시켜주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미션 오일이 단축이 되면은 당연히 그 미션 계통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퍼포먼스 주행과 급가속, 급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미션 오일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는데 그러면 미션 오일이 지나치게 많은 온도 설정값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처럼 70에서 80도씨에서 아주 가장 좋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온도 영역대인데요. 만약에 미션 오일의 수명이 단축이 되면은 100도 이상 올라가게 된다고 그럽니다. 오일이 100도 이상의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운행 패턴을 갖는 것이 미션 계통과 엔진을 보호하는 그러한 운행 요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미션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미션이 이상이 생기면 일단 변속기에서 꿀렁꿀렁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요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교체를 미션 오일을 반드시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매뉴얼을 이제 딱 보니까 이 이코넉스 매뉴얼에는 그 자동 변속기 오일 교환 주기가 72,000km로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72,000km를 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그 연료 필터 교환 주기를 봤는데 연료 필터 교환 주기는 6만 km로 되어 있습니다. 6만 km.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중간중간에 그 겨울이 더 있기 전에 이 연료 필터에는 그 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면은 겨울이 되기 전에는 습기를 배출하는 그러한 그 정비를 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보면은 한 가지의 그 원인을 가지고 전체적인 고장의 원인이다 이제 판단하기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관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수동 미션을 사용해서, 수동 모드로 사용해서 미션이 고장 난 건지, 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여러모로 깊게 관찰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정비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수동 모드로 사용해서 미션이 고장 날 수가 있느냐 하니까 딱히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그런 정비사고는 없더군요. 그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션을 어느 정도 이제 잘 관리하려면 극가속과 그리고 급제동 그리고 퍼포먼스 주행을 삼가하는 정도로 우리가 미션을 관리를 하면 그렇게 미션에 큰 탈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면은 미션일 교환 주기가 72,000km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박병일 명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조사의 말은 70%만 믿어라. 제조사의 말은 70%만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각종 그 오일 교환의 그 주기는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의 한 70% 선에서 교환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교환 주기를 맞추면서 살아왔습니다. 뭐 엔진 오일은 당연한 거고요. 연료 필터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조사가 제시한 거에 한 70% 정도에서 저는 이제 교환하려고 합니다. 뭐 예전에 올린 영상 뭐 연료 필터 교환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료 필터 교환 주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코넉스는 뭐 6만 킬로에 교환하는 것을 이렇게 권장을 했지만, 저는 이제 762 42 42,000대에서 한번 이제 갈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변속기 오일, 뭐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도 72,000이었으니까 그것도 한 4만, 주행거리 4만 영역대에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토크 컨버터가 이제 고장이 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약간의 좀 제가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충격을 먹다 보니까 오늘 이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토크 컨버터 잘 관리하시는 방법은요, 급가속, 급제동, 그리고 퍼포먼스 주행을 3,4,000 rpm을 넘나드는 그런 퍼포먼스 주행을 삼가하시면은 그래도 좀 미션이 그 고장나는, 토크 컨버터가 고장나는 그러한 확률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다가오네요. 덕분에 저도 이제 조금 바쁩니다. 이제 즐거운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 어떻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토크 컨버터의 문제는 앞으로 좀 수동 모드로 계속 운전하고 계시는 그 구독자님들이 계속 계시니까 한번 조금 더 관찰해 보면서 이게 수동 모드가 과연 그 토크 컨버터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건지 한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깜빡 말씀드린 걸 깜빡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면은 그 토크 컨버터가 그 터보 차저와 그 구조가 조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그 정비사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엔진 오일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리고 미션 오일 온도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의미에서 예열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예열 얘기가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열은 충분히 해주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정비사님도 말씀 많고요. 보면은 충분한 그 오일 온도를 맞춰주는 상태에서 주행을 시작하는 것이 그 엔진이라든가 미션 계통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저는 뭐 1분 이내 정도에는 뭐
이 정도의 그 적정한 그 오일 온도를 맞출 수 있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1분 이내에 예열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일 온도가 그 적정 그 기능을 발휘하기 전에 차가 이렇게 구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미션 계통이나 엔진 계통에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예열과 후열의 찬반 논리를 떠나서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쓰고 뭐 1분 정도면은 한 뭐 30원 정도 기름값 든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3-40원, 하루에 한 100원 정도 투자하시면은 조금 큰 고장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